네, 김영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요즘에 막가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에 서 조금 벗어나는,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인정을 못하죠. 특히 정치인이 싸가지가 없는 것을 보면 이제 용납을 안 하죠. 싸가지가 이제 이 싹 플러스 이 아지에 이제 싹이 이 어린 가지잖아요. 어린 싹이 딱 나면 파릇파릇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싹이 이 누릇누릇해. 이거는 틀렸네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없네. 그래서 이제 싹아지에서 싸가지가 됐죠. 싸가지. 그 싸가지가 없네. 그런 거는 싹이 벌써 누렇다 이거야. 싹이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누렇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사람 무척 싫어하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용남이라고 이제 19대 때 이제 국회의원 2년짜리 잠깐 했는데 이 보궐로 해가지고 이 친구 얘기를 조금 드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법대를 나와서 이제 부장검사를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왔는데 친구가 그 19대 때 이제 남경필이라고 있잖아요. 남경필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남경필이가 국회의원 5선을 했어요. 5선. 아버지가 남평을 하고 아버지가 재선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5선을 했어. 5선을 하고 다섯 번째 2014년인가 이때 이제 2년을 하고 국회의원 2년을 하고 도지사를 나간다고 나갔어. 이제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원의 8달인데 이 8달구 지역에서 7선한 거야. 7선. 아버지가 재선하고 남경필이가 5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8달구에서는 거의 뭐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좌파들한테는 이 8달구가 난공불락의 지역구였어. 왜냐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경필이하고 7선을 했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도지사 한다고. 그러니까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용남이가 나온 거예요. 용남이가 나와서 이제 이 남경필의 후원을 받는 거지. 왜냐면 남경필 조직이 다 그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남이가 경쟁한 사람이 누구냐면 손학규예요. 이 손학규가 어마어마한 이 거물 아니에요. 손학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여긴 다 안 된다고 그랬다고. 여론조사 해봐도 안 돼. 왜냐면 남경필 지역구 워낙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버리는 카드로 해가지고 손학규를 가서 죽어라 그래 한 거야. 손학규 형님한테 가서 죽으셔. 근데 이제 워낙 거물이니까 이 형은 또 그래 아유 뭐 내가 뭐 죽는데 뭐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러고 나온 거야. 나왔는데 이 남경필 세력이 워낙 이제 김용남이 이제 후원하니까 지지해줘 버리니까 용남이가 됐단 말이에요. 용남이가 돼서 이제 2년짜리를 이제 하는데 용남이가 이 천하의 거물 손학규를 이겼다고 해갖고 지 힘으로 이겼는 줄 알고 이 녀석이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이제 막 속된 말로 지가 잘났다고 이제 싸가지가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싸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싸가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가 왜 지가 된 거야? 이거 다 남경필 그동안에 그 지역구 사람들이 다 도와갖고 된 건데 이게 개무시하는 거야. 주변 참모들도 막 속된 말로 막 뭡니까 보좌진도 그냥 퍽 하면 갈아치고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그냥 개무시해 웬만한 거. 그리고 막 갈아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확 나빠졌단 말이에요. 소문이 확 난 거야. 이 싸가지가 없다고. 누가? 용남이가.
싸가지가 없다고 소문이 확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영이라고 아시죠? 박수영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이 서울법대 6년 선배, 서울법대 이 용남이하고 6년 선배요. 이게 박수영이가 제 친구인데, 이제 박수영이 점잖게 한번 얘기를 했죠. 너 그렇게 싸가지 없다 소문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남경필을 존중을 해라. 남경필을 무시하는 거야, 이놈이. 이 용남이가. 남경필도 뭐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박수영이 기회까지 들어가니까 박수영이가 점잖게 타일렀다고, 용남에.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치적인 어떤 그 후광으로 네가 단 건데 그렇게 남경필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용남이가 그냥 내가 남경필보다 못난 게 뭐 있냐고 그냥 오히려 박수영한테 막 뭐라 하더라는 거야. 대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수영이 기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속된 말은 그냥 계속 그냥 싸가지 없다 소문 나니까 어떻게 돼? 이 20대 국회의원서부터는 20대부터는 21대, 22대 다 그냥 다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저 이재명이 중앙대 후배가 이제 지금 계속 지금 3선을 내리하고 있어요. 여기가 7선을 했었는데 여기 김영진이라고 이 원조 친명이지, 말하자면 중앙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영진이가 지금 3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용남이가 이 소문이 아주 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시장을 나오겠다, 수원시장을 나오겠다고 해서 저하고 이제 경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원 그 우파 국민의힘 후보로 8명인가 거론이 됐는데 6명이 아무튼 나왔어요. 6명이 나와가지고 최종 이제 용남이가 이제 후보가 됐어요.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불만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좀 불만이 많았어, 제가 그 공천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남이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제가 또 듣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윤 대통령 그때 당선자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 전화도 막말을 막 해, 그냥 내 앞에서도. 그래서 너 이렇게 용남 너 나하고 나이도 뭐 7살이나 차이 나고 그래서 옛날부터 알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놓고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깍듯하게 하는데, 여하튼 내가 물었죠. 윤석열 당선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광주지검에 있을 때 권성동이 이제 부장검사를 하고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거야. 일기수 차이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그 고시를 9번 만에 됐잖아요. 이 친구는 거의 바로 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 이렇게 많이 나도 1기수밖에 차이 안, 1년밖에 차이 안 난대. 그래서 아주 거기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왜냐면 시장을 여러 명 나갔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다 공동선대위원장을 이건 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파가 이겨야 되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계속 소문이 나는 거야. 이게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맡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제가 붙들어 놓고 2번을 얘기해서 2번을. 한 번은 적당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어.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너 그럼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준 게 옛날에 그 강원도지사 최문순이라고 그 민주당 그 3선을 했는데 그 형이 당은 저 민주당이지만 사람 한번 만나보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가리질 않아. 다 그냥 지지자가 돼버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형에 대한 성품을. 그냥 만나면 자기를 그 형은 그 몸에 뱄어. 그냥 아주 그냥 숙여. 아이고 우리 김혜영 선생 오셨냐고. 그 멀리서 오셨냐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여튼 자기를 최대를 숙이냐. 최대를 숙여. 우리 불교 신자들이 그냥 대가리 맞고, 응? 부처님 높이시대. 상대를 높이듯이 높이. 그게 몸에 뱄어 그 형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좌파 우파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최문순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도의원들은 다 국민의힘 찍어도 그냥 도지사는 무조건 최문순 찍는 거야. 그만큼 한 번 본 사람들은 다 감화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용남이한테 너 제발 선거 때만이라도, 선거 짧잖아요. 뭐 얼마나 돼. 그러니까 제발 좀 대가리 좀 숙여라. 머리 좀 숙여라. 유권자들한테. 유권자가 최고로 갑일 때는 언제야? 선거 기간 때 아니야. 그러면 제발 좀 숙여라. 그때까지만 해도 숙여라 하는데, 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몸에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게 그냥 밴 거야, 몸에. 그냥 며칠 못 가더라고, 며칠 못 가. 그래 가다가 결국은 2,700표 차례 졌어요, 2,700표. 2,700표. 2,700표는 아파트 아파트 그 조그마한 단지 하나 차이요. 수원이 123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2,700표 차례 졌다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응? 작년이죠. 작년 딱 됐는데 이제 공천 안 해줬어. 도저히 이제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갖고 공천 안 해줬더니 누구한테 갔어? 이준석이한테 갔잖아. 개혁신당 이준석이한테 재빨리 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 뭐 사무총장을 했나? 뭐 정책위의장을 했나? 그러다 그거 가가지고 뭐 공천 받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공천 못 받고 국회의원도 못 됐어.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재명한테 가면서 이재명한테 갔어. 그냥, 응? 이재명한테 저기 붙어. 그래서 내가 기겁을 한 거지. 아니, 수원에서는 김용남이가 싸가지 없기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유유상종이라 그러나? 이재명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과야, 같은 과. 같은 과에 간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유유상종이 틀린 말이 아니네. 그리고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이제 끝난 거지, 이 친구는. 수원에서 뭐 내년에 뭐 또 뭐 이재명한테 뭐 공천 받아가지고 수원시장 되려고 하나? 그럼 이제 용남이가 그 속된 말로 그냥 막말로 용남이가 공천 받았어. 시장 공천 받았어. 그러면 시민들이 찍어줍니까? 이 용남이를. 이게 싸가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싸가지고 이게 뭐 도덕이 뭐 땅이 떨어지고 윤리가 땅이 떨어졌다 해도 다 봐요, 다 봐. 이 친구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서 싸가지가 있으면 키워주고 말을 안 해,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만 언젠가 다 싸가지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 다 추천해가지고 높여주고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언젠가 딱 됐을 때 아작돼 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모르고 바보같이 이제 클릭한 거야. 그래, 이제 수원 사람들은 배신당한 것도 있지만, 우파들이 이제 특히 배신당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좋을 게 없을 거야.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동훈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이제 당긴다 그래요. 뭐 선대위는 안 들어갔지만 아무튼 뭐 자기 나름 이제 뭐 다닌다 그래.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우리 우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도 싸가지가 없다고 소문 났고, 우파에서. 또 이준석이도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마탱이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이제 사실상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못 살아. 우파의 어떤 그 강력한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야. 이준석이 지금은 뭐 어떤 약간의 돌풍이 있지만 그거 아무리 그래 해도 큰 우파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꽝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한동훈이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오늘부터 들어왔으니까 그건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을 늘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파에 맞는 정책들을 펴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준석이도 지금 이렇게 이제 돌풍이 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대통령까지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자기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품 가치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이제 어느 정도 높여서 문수영한테 정말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대승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밀어줘서 지금 문수영님은 상품으로는 최고인데 기존에 좀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프레임으로 좌파들이 막 뒤집어 씌운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은데 실제로 상품으로는 최고예요. 정말 좋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서로 그 싸가지 없다는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우파의 장기적으로 인재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에서 경쟁하는 거지. 그래서 우파의 대안으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싸가지 없는 어떤 마인드, 어떤 이미지에서 이번에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 바로 여기다. 문수영이 속된 말로 그냥 낙마하면 이 친구들도 니들도 별 앞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생각을 잘했고
이준석이도 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래도 마음에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높인 다음에 하나로 딱 가는, 문수용으로 하나가 딱 되는, 그러면 우파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들도 높아지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둘이 또 우파의 또 선량한 경쟁으로, 그렇게 해서 우파의 그 힘으로 단단히 공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속된 말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지금 뭐 도덕이 타락하고 뭐 이렇게 땅이 떨어지고 윤리가 땅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그 유전자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인정 안 한다. 싸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